YN하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YTN 사이언스 정현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자, 정현상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연초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단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두고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은폐수, 즉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그동안은 은폐수를 바다에 방류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들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서명한 런던 협약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은폐수의 원래 유해성은 없지만 거꾸로 영양원 때문에 어떤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은폐수의 해양 투기라든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배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죠.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은폐수의 대부분을 민간업체가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상 처리를 위한 아무런 보완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하루 평균 은폐수 배출량은 1,800톤. 이 가운데 622톤이 바다로 방류됐는데 민간업체 방류량이 전체의 70%에 육박합니다. 민간업체는 자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해 톤당 8만 원 안팎인 처리 비용을 12만 4천 원에서 13만 4천 원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상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약 한 3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또 한 2년간 물가 상승 요인, 약품비라든지 임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비용 인상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괄적으로 이제 12만 7천 원으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또는 계약이 제대로 구청 입장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은폐수 처리 비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요. 이게 쌓여 있어요. 업체나 시가 겪고 있는 갈등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결국에 시민들한테 이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며칠째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자 시민단체의 비난도 거셉니다. 애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삶을 이렇게 누리는 게 국민의 기본 권리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처리업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떠넘기냐는 거죠.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폐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도 그냥 방치해왔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충실하게 대책을 수립했다면 오늘 은폐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고됐던 은폐수의 처리 문제가 쓰레기 적체로 현실화되자 뒤늦게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까지 은평과 성동, 강서, 강동구 등의 은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장을 건설해 처리업체 위탁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학생의 문제 처리를 해서 이제 공공장에서 수많은 정도 대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사실 하수 처리장에서라도 받아서 민간 처리 부분에 작년에 해양 투기 했던 420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처리장의 부지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워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환경오염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체에서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공공시설 확충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업체 위탁을 줄이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려는 업체 간의 경쟁이 가열돼 부실 처리의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국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약 30%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민간시설들이 계속 남아 돌아가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서울시나 이런 식으로 해왔던 최저단가에다가 또 우리 업체들도 잘못은 있지만은 그게 최저단가보다 더한 덤핑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민간업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시설 확충 계획을 공공은폐수 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처럼 민간업체가 맡되 은폐수만 정부가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은폐수 공공시설로 변경하시면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비용이 줄일 수 있으며 효과는 2배가 될 것으로 설계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먼저라는 정부와 독과점과 과열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민간업체,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고통은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바다에 내다 버릴 수 있었지만 정부가 서명한 그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된 것이군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민간 처리 업체에서는 처리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음식물 쓰레기 대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수 방류 금지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도 정부 당국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부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런던 협약 서명이 이제 2009년도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3,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이제 있었을 텐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유독 그 서울 지역에서만 크게 이제 불거졌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네, 이 한마디로 은폐수에 대한 서울시와 민간 업체의 처리 분담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민간 업체의 쓰레기 처리를 전적으로 맡겨오다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대전시처럼 하루 은폐수 발생량 중 3분의 1은 공공에서 나머지는 민간에서 처리를 분담했더라면 작업 중 생기는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자 서울시가 공공처리 시설 계획 그 확충 계획을 밝혔는데 뭐 그것도 또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업체 처리 가격 인상 요구로 이 뒤늦게 서울시가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처리 시설을 지을 부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 시설이 들어서면 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심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공공처리 시설 마련에 고심 중이고, 그렇다면 민간업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또 반대로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 민간업체에서는 은폐수 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 비용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은폐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가격 인상폭이 커서 당장은 감당하기 힘든 데다가 그렇다고 업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은폐수를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자니 이 현행법을 바꿔야 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법을 바꾼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현행법상 이 민간업체에서 나오는 은폐수는 공업용 폐수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맡아서 처리하면 이 공공하수 처리장에는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처리 이제 비용 조절, 또 시설 마련, 법 개정.
정말 꽤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쓰레기 대란 문제는 일부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갈등으로 뒤늦게 알려지게 됐지만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처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한파때에도 쓰레기가 쌓여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뭐 현명하게 잘 따라줘요. 우리 주위에는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현재 공공시설이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준공된 이 쓰레기 처리장은 10년 넘게 도봉구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100톤 정도. 처리 시간은 10시간 정도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시설 보수비 등을 합쳐 톤당 12만 3천 원의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곳 처리장으로 모아져 은폐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처리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져 쓰레기 봉지를 뜯는 수작업을 시작합니다. 수작업을 마친 쓰레기는 파쇄 선별기로 들어가 각종 비닐과 이물질이 분리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남으면 물기를 제거하는 건조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때 나온 은폐수는 별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BOD 수질이 약 12만 정도 되는데 3만 이하의 수질로 낮춰서 개선된 수질을 중랑물재생센터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폐수를 걸러낸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재활용돼 국내 50여 개 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사료화해서 농장으로 반출을 하고요. 자체 처리 시설을 갖췄다는 것, 자체 기술로 갖췄다는 것,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문제가 됐던 경험을 거울 삼아 대책을 마련해온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민간업체가 처리 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쓰레기 처리를 거부해 15일간 쓰레기 대란을 겪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는 이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처리업체와 협업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600여 톤. 현재 450톤은 공공처리시설 2곳에서, 나머지 150톤은 민간시설 5곳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같은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공공처리 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업체가 처리 비용을 두고 지자체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정부가 민간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지자체에다 돈을 팍 지원해서 지자체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간하고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개발된 폐기물 에너지 재생산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개발한 이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분뇨, 하수 침전물 등 유기 폐기물을 기름에 튀겨 난방용 고형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형 연료를 태우면 석탄과 비슷한 수준의 발열량을 낼 수 있어 난로나 보일러 등 난방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 처리에 또 다른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 기름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튀김처럼 폐오일이 쓰레기를 튀기는데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 데다 폐수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은 폐수를 따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 세계 시장 진출 전망이 밝습니다. 정부 지원과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최신 기술의 활용까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을 독려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자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고요. 뭐 부산시 같은 경우나 뭐 순천시 뭐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거진 예산의 한 30-40%가 절감이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시민들한테 줄인 만큼의 인센티브를 이제 많이 이제 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될 예정으로 사전 준비 기간은 5월까지입니다.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선 봉투 방식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용량별 전용 봉투를 이용하고, 납부칩과 스티커 방식은 전용 칩과 스티커를 수거 용기에 부착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 무선통신을 이용한 RFID 기반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를 이용해 배출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이 빚은 쓰레기 대란 사태.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더 큰 화를 불러올지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는 철저한 반성을 통해 얼마나 성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미 그 한 차례 쓰레기 대란을 경험 삼아서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온 대구시의 사례가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밖에 어떤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 춘천시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은폐수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하수 침전물 자원화 시설을 갖췄는데요. 이 시설을 통해서는 은폐수의 하수 처리는 물론이고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로 돈을 번다.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춘천시도 2010년까지는 이 해양 배출업체에 한 해 10억 원가량의 비용을 주고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전물, 일명 오니를 처리해 왔는데요.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갖추면서부터는 건조시킨 침전물을 시멘트 회사에서 쓰는 연료 보조제로 재활용해서 지난해 4천여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4천여만 원.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본의 이 바이오매스 타운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바이오매스란 농산물과 농장 폐기물, 찌꺼기, 동물의 배설물, 도시 쓰레기 등에서 추출된 재생 가능한 유기 물질로 일본에서는 이 물질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토치기현 모테기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5종류의 바이오매스를 모아서 자체 브랜드 퇴비 미도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쓰레기 자원화 방안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과 보급 사업이 이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쓰레기 발생에 있어서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쓰레기 배출량을 이제 기본적으로 줄이는 거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요.
정부는 종량제를 통해서 약 20% 정도의 쓰레기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쓰레기 수거와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도 연간 258억 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쓰레기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 이제 종량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용량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좀 김포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현재 김포시에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의 가장 적은 용량은 3리터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이 3리터 봉투를 다 채워서 버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오래 집안에 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더 작은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봉투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이 제작 원가를 맞출 수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이제 냄새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 모쪼록 시민들의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좀 기울여야 할 텐데 어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 사고 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식재료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음식을 만들 때는 조금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최대한 물기를 말려서 버리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식문화가 넉넉하게 또 푸짐하게 담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죠. 또 여기에 찌개나 국을 자주 먹는 식습관까지 더해져서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많다고 합니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처리 업체의 협력에 앞서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고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